이제 연구 방법 두 번째 주제가 되겠죠. 사회현상 탐구와 과학 탐구 달라야 되는 것, 질적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주제였습니다. 우리 앞에서 양적 연구하고 질적 연구에 대해서 지지하는 글이었죠. 그래서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연구하는 진정한 목적은 법칙 발견에 있으면 안 된다.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사회를 연구하는 내면의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사회를 연구하는 진정한 목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이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통찰을 해야 된다. 분석만으로는 안 된다. 해석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징과 의미가 중요하다. 그런 주장을 한 것이죠. 이 글의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이 옳으냐 그르냐. 목적은 그래도 미래를 예측하고 어느 정도의 다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가. 다수 의견을 통해 가지고 사회 변화의 추세를 확인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친구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연구를 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특수성, 사회현상의 특수성,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정의 동물인 인간이 만들어낸 현상을 어떻게 다수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하나의 추세로만 일반화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 두 가지, 요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의 어떤 보조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 추세 속에서 특수성을 찾아내려고 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본질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질이 되어야 되고 이 양적 연구가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수의 의견에 특수성들이 묻혀버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과연 인간적인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친구의 의견도 기억이 나는군요. 두 번째 과제였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이거 조금 그런 문제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명확하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어떻게 커가는가, 그 가정에서 양육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질적 연구를 한 거죠, 말 그대로. 질적 연구를 했으니까 여기에 가설이 없잖아요. 질적 연구는 가설을 안 만든다 그랬죠. 그냥 이게 궁금했던 거죠. 어떤 영향을 받을까? 많은 영향이 있을 거다. 그 많은 영향들을 한번 검토해보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터뷰 했죠. 면접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문했죠. 관찰했죠.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하고 감정이입적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해석해가지고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은 조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갈등이 이런 기회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이 사람은 주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연구 방법이야 뭐 질적 연구 방법이 되는 것이고, 이게 다문화 정책 수립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감정이입적 통찰을 통해서 몰랐던 걸 알아내고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였습니까? 조화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갈등은 많은데 이 갈등이 상호 존중의 기회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가 되는 것이고,
이걸 양적으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뭘 물어봤겠습니까? 그러면 뭐 그 뭐 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로 소통하는 언어는 어떻게 되느냐, 무슨 말로 소통하느냐, 그리고 아이가 뭐 한국어 교육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거 물어봤겠죠. 아이고, 그럼 뭐 학업성 지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횟수로 해가지고 막 양적으로 분석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소통하는 언어가 한국어가 다수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 양적 연구에서 이제 잘못된 어느 정도의 해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구나. 부모한테도 한국어 교육을 계속 시켜야겠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거 보면은 주로 보면 우리는 다문화 정책이 말이 많아지네. 동아주의잖아요. 한국 문화에 동화해야 된다. 동화시켜야 된다. 빨리 한국 문화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걸 보니까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좋아했으면 조화를 꿈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많이 가르쳐주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빨리 이 사람들이 이 가족들이 한국의 가족과 동일한 어떤 그 문화적 토대 속에서 생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버린다면은 요, 여기서 나온 결론은 잊혀지게 되는 거죠. 요런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아, 동아주의만이 답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의 언어와 자녀의 언어를 이게 한국어죠. 한국어. 이게 공존할 수 있는 가정 내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도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갈등 양쪽으로 보면은 그 싸움의 횟수를 보겠죠. 갈등의 횟수나 갈등의 이유 뭐 이런 거를 그냥 질문지로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횟수에 집착하게 되고 왜 싸우느냐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횟수가 많이 나왔다. 다문화 가정 많이 싸우는구나. 이유 그러면 이거는 뭐야? 뭐죠? 문화적 차이로 막 이렇게 싸우게 되었다. 아, 그럼 이 문화적 차이를 줄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근데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니까 문화적 차이로 싸우긴 했지만 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싸움의 횟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게 갈등의 폭을 키우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깨달았잖아요. 상호 존중의 기회를 그러니까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차이 그 존중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존중의 기회를 미리 많이 만들어 주고 부모 자녀 간의 그 성장의 토대가 다르다 보니까 그 토대를 맞춰주는 교육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녀들이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빨리 익히려고 만들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게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다문화 정책 수립에 그런 방향에 도움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아주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빨리빨리 한국인이 되어라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고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우리 잘 했습니다. 고령층의 인간관계와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주제로 막 했단 말입니다. 노인들이 이 디지털 기기를 이제 많이 쓰더라, 교육도 많이 받더라. 이 교육을 해주면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적 연구했습니다. 이거 질적 연구했죠. 딱 봐도 아는 거죠. 1000명 뽑아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죠. 이수했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알고 있는 사람과의 친밀해졌습니까? 거기서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과 더 친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어떤 사람들과 주로 만나가지고 이게 노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걸 알고 싶다. 그러니까 알고 싶던 사람들과 자주 소통하는 도구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도구로 주로 사용하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카비세운 가설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추론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변수 하나는 뭐예요? 기기 활용 교육 시간이죠. 교육 정도죠. 기기 활용 교육 정도가 어디에 주는 영향입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 친밀도,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의 친밀도,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기 활용 교육을 많이 받은 노인일수록 알고 있는 사람의 친밀도가 높아진다. 기기 교육을 많이 받은 노인일수록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과의 친밀도가 높아진다. 섞으면 어떻겠습니까? 기기 교육을 받은 정도가 높을수록 알고 있는 사람의 친밀도보다 온라인상에서 만난 친밀도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독립변수가 되겠죠. 항상 시작이 독립변수죠. 원인이 독립변수입니다. 앞뒤는 바뀔 수 있어요. 앞뒤는 바뀔 수 있는데 원인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문장을 서술할 때 종속변수가 먼저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쫙 읽고 나서 원인이 뭐지? 이걸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종속변수죠. 그렇죠? 이걸 알고 싶었다. 그래서 양적 연구를 한 거죠. 밑에서는 질적 연구했죠. 10명 받은 사람 10명, 아닌 사람 10명. 1인당 2회 면접 녹음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다 관찰했겠죠.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질적 연구했습니다. 질적 연구. 받은 사람 10명, 안 받은 사람 10명 해가지고 여기서 인간관계가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걸 연구했다는 거죠. 뭐가 적절할지 여러분 선택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 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가 1000명이고 20명이에요.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표본이 많으니까 이게 조금 더 신뢰도가 높지 않은 양적 연구가. 그리고 이제 20명이 그 다양한 케이스가 아니고 노인복지관을 방문했다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관계가 비슷비슷한 사람들로 20명이 뽑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이야기했던 친구들은 이 노인들이 휴대폰을 쓰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어떤 정도로 활용하는가, 왜 쓰는가라는 것이 양적 연구에서는 변수 두 개로만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로만 정리가 됐는데, 질적 연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확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노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그리고 노인들이 휴대폰을 썼을 때 이것이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근거나 다양한 가능성들이 도출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딱 하나와, 그러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싶다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보고 싶다면 양적 연구를 하는 거고요. 그거 외에 폭넓게 한 현상을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질적 연구로 가야 되겠죠. 그렇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제도 실험이었는데 이것도 조금 좀 어렵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문제를 잘 못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인정. 의문을 만들어보자 했습니다. 이거는 실험은 왜 했는지 잘 찾았습니다. 실험을 왜 했는지는 잘 찾았는데, 실험 왜 했습니까? 실험을, 그러니까 주변인들의 행동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죠. 개인의 의사결정에 얼만큼의 영향을 미칠까 해가지고 이제 연기자랑 들어간 팀에서는 연기가 올라왔는데도 도망치는 인원이 적었단 말이죠. 그걸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통해 가지고 이 결과를 통해 가지고, 결과는 이제 가설이 수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변인들이 많으면, 주변인들이 있으면, 주변인들이 많을수록은 좀 검증은 안 됐지만, 주변인들이 있으면
이 주변인들의 행동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이 검증은 됐죠. 그런데 이제 과연 이 의사결정에 주변인의 행동만 영향을 미쳤을까? 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많이 이야기한 게 두 그룹에서 나간 사람 5명, 나가지 않은 사람 15명. 나간 사람 15명, 나가지 않은 사람 15명. 각자 물어봐야 된다. 왜 그랬는지. 그랬다면 굉장히 이 실험에서 가정한 가설 이외에 다양한 변수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변수와 원인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특성도 등장할 것이다. 그죠? 그런 고민들이 좀 생기는 거죠. 성별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죠? 성별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았을까?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죠? 궁금하다? 이 사람은 MBTI도 한번 해보고 그러잖아요? 이야기를 해보면. 그죠? 이것도 뭐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뭐 있겠죠. 사람들 이야기 뭐 누구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이것도 영향을 주겠죠.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뭐 그랬다든지 그죠? 굉장히 많은 걸 끄집어낼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의문을 한번 가진다면은 어떻게 이 사람들과 어떤 질문으로 혹은 어떤 관찰로 이 질문에 접근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